네, 안녕하세요. KBS 광주 특별기획 꿈꾸는 정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도희입니다. 10년 만에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에 모인 꿈의 달이 주인공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꿈과 비전 이야기하는 특별 강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실제 꿈의 달이에도 크리에이터를 꿈의 조각에 그려넣은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우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분입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1인 미디어계의 인기 스타 스봉만 성우 김보민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꿈꾸는 정원에서 나의 꿈, 나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성우 김보민이라고 합니다. 자, 텐션을 끌어올립시다, 우리 여러분들. 자, 좋아요. 자, 네. 아마 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요, 이 성우 말고도 사실 직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너튜브에서 성대모사를 주 컨텐츠로 하는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몇 가지 성대모사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우선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바로 스카이캐슬. 어머니, 그게 무엇이어도 다 감수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무엇이어도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백꽃 필무렵에 공효진 또 했었거든요. 아니, 용식 씨, 저는요 그냥 두루치기 파는 직업 여성이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경찰에 진짜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더글로리 혹시 보신 분들 있을까요? 더글로리의 이제 문동은 역할 해볼게요. 연진아, 넌 벌 받아야지.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신이 날 도우면 천벌. 난 네가 시들어가는 이 순간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거든. 우리 같이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네, 요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는 제가 계속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쫓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순천의 자랑이자 정말 이 가장 큰 행사인 순천만 국제정원 행사에 또 강연을 맡는 그런 영광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곳 순천이 저희 가족이 또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잠깐 이제 살기도 했었고요.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도 다 여기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매년 이제 명절 때마다 내려와서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보냈고, 어쨌든 좀 저한테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보시기에 밝고 되게 유쾌하고 활발하고 뭐 그런 이미지로 많이 제가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친구는 아마 이거 어렸을 때부터 뭔가 갖고 있는 재능도 있으니까 그런 밝은 에너지를 갖고 이렇게 잘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에게도 좀 아픔의 그런 시간들이 꽤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정말 저는 도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하나 가지고 있는 습관이 뭐냐면 제가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 뭔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냥 하자라는 게 제 요즘 가지는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습관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우도 그렇고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이런 강연의 자리에 또 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그 습관 덕분에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나도 해냈듯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정말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부족할 거고요. 제가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말이 장황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부터 1시간짜리 저희 자기소개서가 이어질 거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지금의 한 34년간의 스토리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한번 시작해 봐요. 어머, 이렇게 바로 준비가 됐네요.
자, 이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초등학교 때 학창 시절 때 사진이에요. 어때요? 지금이랑 똑같죠? 똑같죠? 네. 제 어릴 적은 근데 되게 어쨌든 평범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제 학창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선 저는요 이제 태어나고서 저희 일찍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친할머니랑 고모네 집에서 이렇게 조금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지내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생업 때문에 저를 이렇게 데리고 살 수가 없어서 꽤 긴 시간 동안 좀 아버님이랑 좀 떨어져서 지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던 해에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함께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나의 진짜 울타리가 생겼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되게 좋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이 뭐 가정이라는 게 늘 또 화목할 수만은 없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이제 그 사이에서 저희 부모님도 좀 크고 작은 그런 갈등들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뭔가 그 사이에서 그런 갈등의 중심에 좀 제가 많이 놓여 있었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아버지가 평생 이제 저희 집안에서 장남이신데 가장이기도 하고 뭔가 책임감이 좀 굉장히 좀 크셨어요. 자신의 삶보다는 이게 뭔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하나로 되게 힘겹게 살아오셨거든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카센터를 운영하셨는데 거의 근 10년 가까이 카센터에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집이 없이 이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고생을 하신 거죠. 사실 저희 아버지가 조금 많이 엄하세요. 되게 무서우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좀 집에 있기 힘든 날도 있었고 뭐 친구네나 아니면 뭐 이웃집에 신세를 지는 적도 좀 종종 있었답니다. 사실 아빠가 이 얘기 들으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이 강연 자리를 오면 내가 내 인생에서 이 이야기를 빼놓으면 저라는 인물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어린 나이에는 그런 풍파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도 잘 몰랐고 그저 스스로 괜찮아라는 얘기를 수백 번 되뇌이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좀 감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덕분에 제 삶을 좀 똑바로 볼 수 있게 됐고 그때 그런 가치관과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된 계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어른이 돼서 한 발짝 이렇게 좀 물러나서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우리 다 모두 인생 1회차잖아요. 모든 게 다 처음인 거예요. 우리 아빠도 엄마도 사실 아빠 엄마이기 이전에 사실 한 여자고 남자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런 걸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겠다. 정말 힘드셨겠다.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좀 학창 시절에 저는 그 행복의 갈증들을 학교에 가서 많이 채웠었어요. 저 학교, 사진들이 나오네요. 똑같죠? 그쵸? 네. 사실 친구들한테 동의도 지금 구하지 않은 상태라서 얘들아, 미안해. 좀 너희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많이 미안하다. 네. 이마가 참 반질반질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제가 좀 연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좀 재밌거나 관심 가는 거는 좀 뭐든 딱 보면은 뭐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성대모사를 좀 보여주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렇게 막 뭘 따라해서 보여주면 친구들이 막 야 너 진짜 재밌다, 막 야 너 진짜 웃기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놀고 뭔가 그 시간들이 되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주말에도 막 약간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 막 재밌는 코너 있으면은 혼자 이제 막 대본을 써가지고 연습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당시 개콘에서 되게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그 분장실의 간 선생님이라고 안영미 개그우먼님께서 막 얘들 수고했어 정말. 야 진짜 정말 미스터.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머 선배님
막 이런 개그 있었거든요. 이런 개그 프로 막 따라하고 뭐 캐릭터 같은 거. 요즘 아시겠지만 제가 도라에몽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야 어떡해 정말 무서워 죽겠어. 그러면은 막 도라에몽 큰일 났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막 나래나 헬급장 막 이런 거 보여주면은 친구들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잠시 제가 학교에서 막 그 웃고 떠드는 그 시간들이 제가 조금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좀 잊을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평범했지만 저는 저만의 나름대로 그런 소소한 취미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우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사실 이 성우라는 직업이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왜 어려서는 만화 보면은 그냥 그 캐릭터가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중학생 때쯤 되니까 잠깐만 이게 솔직히 얘가 말하는 거 아니고 이거 하는 사람이 분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찾아보니 성우라는 직업이 있었고 막 애니메이션 대본 같은 게 이제 막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성우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거를 뭔가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치 이룰 수 없는 그런 환상의 꿈처럼 그냥 간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전공을 살려서 그냥 전문대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유일하게 영어만 잘했었어서 다른 공 다 못했는데 영어 하나만 좀 그나마 자신이 있어서 관광 영어 통역과라는 곳을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호텔리어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뭔가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아했고 또 외국인하고 이렇게 이제 영어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이게 또 적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그 길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오 마이 갓 안 돼. 제가 사실 이게 유일하게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 호텔에서 근무하던 사진인데 빨리 내려주세요. 정말 못 보겠어. 네. 그래서 3개월 인턴을 이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막 했는데 아무래도 막 무거운 것들을 막 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허리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인턴까지만 마치고 그냥 갑자기 이제 무직 상태가 된 거죠. 좀 막막하더라고요. 나는 호텔에 취업을 해서 계속 일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안 하면은 어떡하지? 그때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나름 이게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이걸 골랐는데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나는 평소에 뭘 할 때 내가 웃고 있지? 내가 가슴이 뛰지? 내가 즐겁지?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그래 맞아. 성우가 있었지. 나 그런 거 따라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애니메이션 막 보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그랬지. 그럼 한번 이걸 진지하게 한번 도전을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다시 해보니까 성우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학원비를 벌어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그 다양한 일들을 경험들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화상담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카페, 식당, 뭐 레스토랑 아니면은 마트 판촉 알바라든지 뭐 지금 이렇게 저는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낭독 봉사도 같이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저희 선생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셔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한번 너도 연습해볼 겸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서 공부도 하고 이거 일석이조겠다. 그래서 그런 일도 하면서 학원 수업이 없는 날에는 이제 이런 활동들 그리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도 또 나가서 계속 뭔가 어쨌든 내가 성우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 계속 그것과 연관된 것들로 시간을 많이 채워나갔어요. 사실 근데 뭐 늘 그렇게 열심히만 산 거는 아닙니다. 놀 때도 충실히 놀았어요, 저는. 왜냐면은 사실 삶에서 정말 이 다양한 감정을 느껴보고 또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나의 감수성도 키우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뭘 할 때 어려워하는지 그렇게 좀 끊임없이 탐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 또 막 관찰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의 연기에 어떻게 보면 그 소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뭐 관찰력을 그때부터 좀 더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되게 나름대로 놀 때도 놀고 공부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심지어 그 당시에는 성우학원도 다니면서 막 운동에도 좀 관심이 가서 제가 무에타이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야, 저 때는 팔뚝이 그래도 나름 한 팔뚝 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빠졌는데 제가 그때는 정말 운동을 매일 2시간씩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공부에 다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게 쉽게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은 그런 정신력도 키워주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도와줬고, 그리고 기본적인 체력을 길러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꼭 성우하고 연관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일과 꼭 연관이 없어도 그 소소한 작은 것들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디선가는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계속 학원과 이제 일과 이제 병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공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KBS, EBS, 또 이제 투니버스, 대원방송부터 해가지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이게 지금 다 수험표인데 지금 전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는 제가 이제 떨어지면 에이 짜증나 이러고 찢어버리고 그냥 그래서 막 먹어버리고 막, 그래서 지금 몇 개는 없는데 그래도 나름 이걸 좀 기록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열 몇 번 봤을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보면서 야, 어때요? 내가 지금 당장 합격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증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그 공채 문을 두드렸지만 계속 떨어졌었고,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 제가 22살에 성우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27살, 20대 후반에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쯤 되면은요, 이제 다들 제 또래 주변 친구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막 돈도 모으고 뭔가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뭔가 인생의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만나면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제 인생의 첫 발도 내딛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살짝 흔들릴 뻔했어요. 나름대로 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여전히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진짜 성우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기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사실 성우 공부를 반대하셨어요. 왜냐면 직업 자체도 뭔가 불안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생소하기도 했고, 그렇게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어쨌든 저를 위해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왔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당시에 알바식으로 녹음 일을 또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공채 성우는 아니어도 소소하게 좀 할 수가 있었어서 제가 이제 그 녹음 알바 일을 마치고 딱 이제 건물을 나오는데 그 건물 벽에 어떤 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그 글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 생각해보면 뭐든 뭔가 빨리 내가 잘 되고 빨리 뭔가를 이뤄서 잘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제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사실 전 누구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처져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사실 우리는 누구나 결과를 보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있기 전에는 사실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몰라도 어때요?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난 정말 대견하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아니까.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저를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거기에 저는 가치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다독여주는 일. 그렇게 해서 과정에 가치를 더 두게 됐더니 제가 실패를 거듭했지만 공부하는 그 시간과 과정 자체를 좀 더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망생 6년 차에 드디어 EBS 25기 전속 성우 공채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이쯤에는 박수가 한번 나와주면 너무 좋죠, 여러분들. 휴, 드디어 합격을 했어요. 사실요, 제가 그 합격하는 당시까지도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는 10대 때도 안 오던 사춘기가 왜 20대 돼가지고 뒤늦게 왔냐고. 나 이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막 살 거야. 막 이런 마음에 부모님이랑도 트러블이 조금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친구네 집에서, 집이 아니라 친구네 집에서 면접을 준비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합격을 해서 집으로 걸어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셨죠. 네, 칭찬을 해주셨죠. 진짜 정말 악으로 깡으로 진짜 오기 하나로 버텨가면서 정말 악착같이 제 자신을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나름대로 정말 나 자신한테 투자도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면서 문화생활도 하고 진짜 뭐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성취감도 분명 있었을 거고 소소한 행복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실패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실패들도 거듭하면서 그것마저도 거기서 배울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삶의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많이 또 실패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도전하기에 앞서서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패에 먼저 중점,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먼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이제 2년의 전속 성우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사진은요, 제가 이제 EBS에 있으면서 그 보니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직접 출연도 해서 연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인형극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걸 했었는데요. 저희 EBS는 되게 다양한 매체를 다뤄요. 아시다시피 뭐 스팟이라고 해서 어떤 홍보 멘트 같은 거죠. 뭐 제19회 EBS 국제 다큐 영화제 EIDF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안녕, 나는 포텐덕의 수정이라고 해. 푸푸 잠깐만. 뭐 이런 애니메이션부터 뭐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번 다음 문제를 듣고 마이크가 할 말을 고르시오. Hi Mike, where are you?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 외국인 분들 나올 때 그것도 더빙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더빙 연기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때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죠. 뭐 이런 식의 연기까지도 너무나도 다양한 거를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게 들어가는데 입사해서도 경쟁 그 구도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성우도 결국에는 이 PD님의 캐스팅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남자 동기 1명, 여자 동기 2명, 총 3명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뽑거든요. 진짜 작은 인원을 뽑죠. 근데 저희 여자 동기가 뭔가 일이 많거나 캐스팅이 막 잘 되거나 이럴 때 상대적으로 제가 그렇지 못한 날에는 막 괜히 좀 걱정되고 제 자신을 더 비교하게 되고 내가 지금 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근데 아마 이 생각은 저희 동기도 같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계속 그렇게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고 막 상대방과 비교만 하다 보니까 마음만 더 안 좋고 내가 굳이 왜 비교를 하면서 내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있지? 나도 충분히 뭔가를 잘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인 건데. 그래서 생각을 달리 해봤죠. 자세히 보니까 각자 어울리는 배역에 캐스팅이 되었고 또 뭐 해설 같은 경우도 그 방송에 어울리는 목소리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서로 각각 잘하는 분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당시에 제 강점이 뭔지를 알게 됐고 저의 색깔을 좀 찾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성우가 돼서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주력하는 분야, 내가 잘할 수 있는 연기라든지 그런 어떤 나레이션을 난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지만 제가 나중에 프리랜서가 돼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성우라는 직업은
우선 정해진 2, 3년의 이제 전속 생활이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프리랜서가 돼요. 제가 가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그 EBS는 왜 퇴사하셨어요? 이러는데 제가 퇴사를 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2년만 전속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합니다. 왜냐면 방송국 일뿐만 아니라 또 이제 외부에 나와서도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오디오북 녹음부터 아니면 게임 녹음 아니면 기업체 다양한 그런 나레이션 뭐 광고 녹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리랜서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것도 역시 쉽지만은 않아요. 정말 그때부터는 진짜 스스로 일어나야 하거든요. 우선 이 직업의 장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어서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자유롭다는 점, 또 정년퇴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저의 역량이 저의 능력이 된다면은 충분히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직업 만족도 조사를 하면은 성우가 늘 그래도 그 상위권에 순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업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라는 전속 성우 생활을 또 이제 잘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면서 이제 프리랜서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저의 인생에 정말 예기치도 못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그 우연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그 당시에 이제 보게 됐었는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제가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놓치지 않고 한번 또 따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좀 인기 있었던 어플을 이용해서 제가 또 이제 그 배우분이랑 흡사한 그런 얼굴의 형태를 또 필터를 활용해가지고 옷을 막 입고 그렇게 제가 성대모사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너튜브 채널에 올리게 됐는데 사실 그 너튜브 채널이 원래는 제 목소리 샘플을 공유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목소리에 대한 것도 보여드리면 좋지만 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매력도 보여드릴 겸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뭔가 성대모사 영상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걸 따라해서 올리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 나쁘지 않으니까 혹시 또 누가 본다면 재밌게 본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올려놨는데 드라마의 흥행과 함께 제가 이 알고리즘에 채택이 되면서 막 수많은 댓글과 막 조회수가 달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유튜버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유튜버를 하려고 한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게 크리에이터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봉만이라는 채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스봉만이 사실은 별 뜻은 없어요.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복만인데 이제 그냥 복만스로 하려다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성이랑 이름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한 실수로 이렇게 뒤바뀌면서 스봉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미 그때는 혹시 스봉만 씨 맞나요? 이렇게 막 문의 전화가 오고 이미 스봉만으로 알려지니까 돌이킬 수 없겠다. 그냥 스봉만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뭐 그게 오히려 조금 특이한 이름이라서 각인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덕분에 저는 세상에 저를 알릴 수 있게 됐고요. 오히려 제 성우 일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그냥 습관처럼 제가 소소하게 취미로 했었던 그 성대모사가 저의 또 다른 직업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저는 제가 성우 일을 하면서도 성대모사 할 거라는 걸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뭐라고? 근데 누군가가 이걸 보고 재밌어 해주고 이것으로도 결국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도달을 한 겁니다. 이 또 너튜브의 얘기를 해보자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성우는 사실 이제 PD님과 뭐 작가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작품에 제가 이제 조력을 하는 입장이라면은 사실 이 너튜브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롯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작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작에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PD도 될 수 있고 내가 연출도 할 수 있고 내가 작가도 될 수 있는 거구나. 약간 나만의 놀이터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하고 있는 녹음일 중에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 전 세계에서 1위 그 너튜버인 미스터 비스트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구독자가 한 1억 명이 넘어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다국어로 이제 녹음 더빙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녹음을 이제 제가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한 편에 진짜 한
한 20명, 30명 여자를 할 때도 있어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이 엄청난 챌린지를 막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성우라는 일을 나는 이제 방송국이나 그런 외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너튜브란 세상 안에서도 내가 더빙 일을 또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공간이구나. 정말 재밌고 신기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너튜브에서도 이제 성대모사를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뭐 광고라든지 방송 출연 등 그런 새로운 일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가 뭐 이제 이런 유키즈라든지 뭐 라디오스타라든지 이런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됐고,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 강연하는 것도 제가 새로운 도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사진은 지금 제가 작년에 이것도 세바시라는 곳에서 이제 강연을 했었었는데, 이게 제 인생의 첫 강연이었어요. 제가 직업 강연은 많이 다녀봤었는데, 사실 어떤 저의 이야기를 하는 강연은 좀 많이 조심스럽고 두려움이 커서 안 하다가 제 자신을 좀 깨고 싶더라고요. 저는 성우에서만큼은 자신이 있는데 겪어보지 않은 또 그런 일들을 하자니 되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지? 나는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지? 나의 멘트는 지금 어떻지? 너무나도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적으로 한번 크게 또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휴식기를 좀 오래 가진 적도 있었고. 그치만 결국에는 그런 시간들도 제가 그 어렸을 때 나는 그럼에도 계속 이겨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또 다시 어려움을 느끼고 두려워하네? 하지만 난 이미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를 버텨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야. 그러면 이것도 못할 이유가 없어. 늘 그렇게 생각을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야.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그냥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때 저는 정말 엄청난 진짜 그 성취감과 이 보람과 이겨냈다는 그 자부심이 엄청 컸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계속 저의 재능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을 깨보겠다는 용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두렵지만 한번 해보는 용기. 그래서 그 용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만의 좀 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꼭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저는 제가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성우라는 걸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면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내 행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성우라는 거를 선택하게 됐고, 왜냐면 성우를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성우를 이루고 나서도 계속된 힘듦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 그 힘든 것들을 깨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건 그 어렸을 때 했었던 그 생각이 굉장히 저의 마음속 깊이 제 가치관을 굳게 자리 잡아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나의 주어진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내가 주어진 그런 환경과 상황들 안에서 정말 내가 해보는 데까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나를 위한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동물 씨는 그냥 이뻐 죽겠어요 그냥. 그의 순정을 밀어내는 옹산의 싱글맘 동백의 러브스토리. 올렸다는 것도 팩트. 네. 네. 어떡해. 제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요. 바로 선거절 후 고백이란 굴욕감을 맛봤지만 용식의 마음은 오로지 직진. 와이프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불타는 금요일 파리 투나잇을 보내는 옹산 남자들의 하플 까멜리아. 제가 하는 성우 일에서 그런 성대모사를 재미있게 녹여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저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으로 즐겁게 또 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들어낸 저만의 또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의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연진이를 만나는 게 이제 9화였었나? 9화였었지? 오케이. 그냥 비번 물어보지. 더워락 비싼데. 그냥 비번 물어보지. 더워락 비싼데. 비슷해? 연진아. 입을 찢어버려야 하나. 오, 비슷했어. 그냥 비번 물어보지. 더워락 비싼데. 연진아. 문따라고 돈 준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야 하나. 앉아. 난 커피. 뜨거운 걸로. 물어보지. 더워락 비싼데. 비슷해. 문따라고 돈 준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야 하나. 오. 안 될 건 없다. 라는 생각에 뭔가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제가 해외 다른 정말 무수히 재밌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또 성대모사를 외국어로 한번 도전을 해보면 혹시 또 모르잖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 한국에 김보민이라는 성우가 있고 성대모사 정말 잘하고 이런 한국 성우에 대해서 또 해외에 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저를 더 널리 알려보려고요. 네. 네, 멋진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를 꿈꾸는 분들 말고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행복하기 위해서 성우가 됐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성우가 된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저는 첫 번째 목표는 이뤘던 것 같아요. 사실 성우가 됐다고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 뒤에도 계속된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어쨌든 성우가 됐다는 그 성취감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래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꿈인 성우도 이뤘는데 이번엔 네. 크리에이터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성우랑 크리에이터 일이 많이 좀 다른가요? 성우는 애니메이션을 하든 뭘 하든 그 작품에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색깔을 더 넣어주고 또 빛을 발하는 일이지만 크리에이터는 말 그대로 어떻게 창작이잖아요. 이건 확실히 뭔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끌어가는 공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또 그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김보민 씨께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강연 듣는 내내도 눈빛이 초롱초롱 하시더라고요. 네.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앞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문방송학과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저도 이제 친구들 보고 이제 학과에서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로서 꿈을 키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용기가 안 나서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한번 뭐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흐르거나 생각에 그쳐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결국에 나중에는 후회로 남거든요. 그게 진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거기서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하다 보니 또 다른 어떤 기회들이 생길지 모르는 거고 어떤 재미를 느낄지도 모르는 거고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있을까요?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 김채린입니다. 스스로 유튜브를 하시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어떤 식으로 하셨을지가 궁금하고 좌절하실 때마다 어떤 식으로 헤쳐나갔을지가 궁금해요. 와,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네요. 저는 제 자체가 뭔가 브랜드가 됐다, 퍼스널 브랜딩을 뭐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성대모사라는 하나로 저의 그 재능과 그런 성우라는 직업이 딱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그렇게 사람들께 알려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잘하는 것으로 제 브랜딩이 된 거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할 때 즐거워하지? 뭘 할 때 가슴이 뛰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위해서 배움이 필요하면은 배워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우리 체린 양의 색깔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제가 좌절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스스로한테 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네, 내가 하고 있는 걸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 사람은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뭔가 더 잘 되는 애들 막 이런 거 보면은 뭔가 괜히 자기 자신 비교하면서 괜히 막 작아지는 것 같고 용기가 더 떨어지고 그러는데 사실 인생은 다 제각각 다 달라요.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제 인생은 제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은 나만의 어떤 그림을 내가 마음대로 그려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 돼요. 네, 주변에 너무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좌절감이 들 때는 어떤 나를 믿고 나아가자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사는 네.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23살 성상철이라고 해요. 저처럼 미래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과 스봉름만님이 지금 꿈꾸고 있는 크리에이터 다음의 꿈이 좀 궁금합니다. 네. 바로 당장 막 수익이 생기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어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서 오는 분명히 힘든 부분들은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되게 뭐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그런 어떤 고통은 내가 감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크리에이터가 앞으로 되고 싶으세요? 저는 영상에 항상 마지막 글을 쓰는 게 있는데 댓글에 오늘도 한번 웃고 가세요라는 이야기를 꼭 써요. 그 얘기가 제가 어느 날 댓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제가 오늘 너무 우울했는데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냥 스봉마님 영상 잠깐 보면서 웃으면서 좀 힐링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 댓글을 봤는데 내가 누군가의 하루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에서 그냥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막 내가 100만 유튜버가 되겠어. 사실 이런 꿈보다는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 못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수빈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기도 했고 좋아해서 성우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스몽란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성우 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이 어려운지 궁금해가지고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진짜 경쟁률은 정말 치열합니다. 네, 치열해요. 네, 힘든데 제가 가끔 성우 수업을 한 적도 있어요. 학원에서. 그러면은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학원생들을 가르치면서 야,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어라고 뭔가 딱 얘기해주면 너무 좋은데 사실 이게 연기의 분야이기 때문에 뭔가 정답이 없어요. 그 해 원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 해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해 원하는 보이스 톤이 또 나름대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이유가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정해진 건 없지만 우리 친구가 성우가 이제 되고 싶고 하고 싶다면은 지금부터 저는 다양한 뭐 드라마가 됐든 영화 됐든 연기에 관련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주변의 인물들을 전 많이 관찰하라고 해주고 싶어요. 성우가 하는 직업은 단순히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냥 막 과장되게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연기를 가지고서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될 학업에도 충실히 이행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정말 세요. 네. 혹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학생입니다.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유튜브 보면서 많이 힘을 얻었어요. 혹시 언니가 저한테 힘내라고
한 번만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양유웨이입니다. 양유웨이님. 혹시 뭐 원하시는 성대모사가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뭐 캐릭터 버전도 되고요. 힘내라는 말을 제가 원하시는 느낌으로. 요즘 그 드라마 더글로리 버전으로 원하신다고요? 더글로리 버전 많이 삭막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양위애야, 나 지금 되게 신나. 난 네가 가는 이 길이 정말 꽃길이었으면 좋겠거든. 앞으로 우리 천천히 말라 죽지 말고 생기 있게 살아보자. 양위애야. 야, 진짜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좋은 말을 이런 느낌으로 또 할 수가 있네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오늘 보미 씨 보면서 네. 많은 응원과 또 도전한 정신 많이 열정 얻어갔을 것 같습니다. 네. 네, 3부에 걸쳐서 전해드린 KBS 광주 특별기획 꿈꾸는 정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꿈이 시작된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여러분들이 10년 전 새겼던 그 꿈들도 무럭무럭 커 나가길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강연 해주신 스봉만님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KBS 광주 특별기획 꿈꾸는 정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봉만이라는 분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냥 항상 꽃길만 걸어온 분이 아니라 되게 우여곡절이 많은 분이셨구나.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저희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도 듣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